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HJC가 새로운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인 알파1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1은 어떤 헬멧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HJC는 1971년도에 설립해서 작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홍진 기업, 홍진 크라운, 홍진 HJC를 거쳐서 지금은 그냥 HJC라는 사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홍진 헬멧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HJC는 전 세계 헬멧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입니다. 이전까지는 HJC 플래그십 헬멧이 알파11이었거든요. 알파 시리즈는 2012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고, 알파 시리즈는 카본과 탄소 섬유를 융합한 PIM 플러스 쉘을 사용해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실제로 모토GP 선수들도 알파11을 착용하고 GP 경기에 나섰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헬멧인데, HJC가 DC 코믹스나 마블과 콜라보를 해서 슈퍼맨, 조커, 캡틴 아메리카 등의 에디션들을 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파11을 잘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제작한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HJC입니다. 그리고 HJC는 올해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알파1을 출시했습니다. 10년 동안 알파11이 지켜왔던 그 자리를 이제 알파1이 차지하게 된 거죠. 알파1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이 제시하는 인증 기준을 받은 최초의 양산형 헬멧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멧을 쓰고 있으면은 모토GP 경기에도 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레이스 사양의 충격 흡수력은 물론이고 300km로 달릴 때에도 헬멧이 흔들리지 않은 안정성까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알파1은 그런 기준에 알맞는,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헬멧입니다. 실제로 모토GP 선수들이 알파1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거든요. 먼저 랩솔 혼다 팀의 폴 에스파가로 선수가 스폰서십을 맺고 현재 착용을 하고 GP에 출전하고 있고요. 폴 에스파가로 에디션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토3의 알버트 아레나스 선수도 알파1을 착용하고 챔피언을 차지했고, 알버트 아레나스 에디션도 역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KRRC, KSB 1000 클래스에서 송규현 선수가 알파1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KP300 클래스의 이인혜 선수도 알파1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레드불 오스틴 GP 에디션입니다. 이 에디션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헬멧은 꺼내놨고, 레드불 오스틴 GP 에디션에는 이렇게 박스에 커버가 덧대어져 있어요. 박스를 열면은 구성품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여기 LP 판같이 생긴 구성품 박스가 보이는데, 이쪽에는 필락 렌즈랑 그리고 티어오프 필름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필랑 렌즈는 아시는 것처럼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실드 안쪽에 부착하는 렌즈인데, 별도로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고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HJC는 지금 알파1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구매하시면 3만원에서 5만 정도 들거든요. 동봉되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돈이 굳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벗겨놨는데 헬멧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다른 헬멧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끌까끌한 부직포 느낌의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경 닦기처럼 되게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도장면의 손상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로 스포일러예요. 에어로 스포일러인데 이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죠. 에어로 스포일러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별도로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제품 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는 두 가지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그냥 비어있는 박스고, 이쪽에는 액세서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너스 매뉴얼이랑 HJC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싱커튼입니다. 부착형 찍찍이가 있어서 이쪽에 부착이 되는데, 겨울에는 이쪽 밑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쉽게 부착하고 뗐다가 하는 구성품은 이게 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레드불 오스틴 GP 에디션에는 상당히 그래픽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드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레드불, 양옆에 레드불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레드불은 이제 각종 스포츠 경기에 많이 스폰서를 하고 있죠. 모토GP, 그리고 뭐 슈퍼크로스, 뭐 다양한 모터사이클 경기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선수들 헬멧에만 레드불 로고
로고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레드불 로고가 있는 헬멧을 구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착용을 하면은 뭔가 선수처럼 잘 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헬멧에 전반적인 색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서킷 오브 더 아메리카의 서킷을 형상화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 GP의 사진을 보면은 서킷에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청조기 색상이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 전반적인 디자인은 데이브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도 데이브 디자인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브 디자인은 레이싱 디자인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픽 디자인부터 실제 도색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HJC 외에도 쇼웨이나 LS2나 다양한 헬멧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 이외에도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는 자동차나 트럭 같은 데칼도 데이브 디자인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픽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스포일러인데, 알파1은 기본적으로 이쪽 배기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배기 벤트 쪽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구성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에어로 스포일러를 추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끼워볼게요. 클리어 타입이고요.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쇼웨이나 RI에서도 부착형으로 스포일러가 나오고 있는데,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이라는 점은 우선 같고요. 크기는 알파1의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RX-7X 스포일러 같은 경우엔 이거 한 3분의 1만에 한 손바닥만 합니다. 자,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이쪽에는 HJC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쪽에는 음각으로 퍼포먼스 리인벤티드, 해석을 하자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성능, 상당히 클리어 타입이어서 깔끔하고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달리면 아마 떨어질 것 같고, 이쪽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쪽에 빨간색으로 테이프가 있죠. 이쪽을 떼면은 양면 테이프가 되고, 양면 테이프까지 떼면은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 모두 보여요. 지금은 빨간색으로 조금 가려져 있죠. 클리어 타입이어서 그래픽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점이 상당히 괜찮은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달릴 때 300km, 200km 달리면은 헬멧이 눌리기도 하고 위에가 붕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눌러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쪽 수트를 입었을 때는 펜토랑 헬멧 사이에 뒷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확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리어 스포일러가 크면은 확실히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움직임에만 방해만 없으면 스포일러는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성능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쉴드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바깥쪽에 돌기처럼 고리가 있죠. 양옆에. 이쪽에는 티어오프 필름을 장착하는 곳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구성품 말씀드렸을 때 티어오프 필름인데, 티어오프 필름을 이쪽에 이렇게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 중에 이물질이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쉴드를 닦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피트인 하면서 티어오프 필름을 바로 벗기죠. 경기 중에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투어를 가면은 벌레들이 정말 많잖아요. 잠깐 멈추고 쉴 때 물티슈나 물로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티어오프 필름 있으면은 바로 깨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투어에서 상당히 편의성이 높을 것 같고, 근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개에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사치를 누린다는 생각으로 써보면은 꽤 괜찮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파 11에서는 기존의 실드 노브, 개폐 노브가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가운데 있으면은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달리다가 실드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멈췄을 때라든가 벗을 때라든가 답답할 때라든가 이렇게 가죠. 손이 가운데 있으면. 근데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동선이 훨씬 더 짧아요. 훨씬 더 간편한데, 알파 1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더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실드는 교체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이지 어태치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구가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볼트가 있는데 고리가 있어서 손톱을 넣고 돌리면은 빠져요. 엄청 간편하죠. 다른 헬멧 같은 경우에는 동전 같은 거라든가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뭔가 공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손쉽게 빠집니다. 공구가 없을 때도 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고,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이 볼트의 재질도 저는 상당히 퀄리티가 우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스모크 실드를 장착해 놨는데, 기본으로는 클리어 실드를 제공합니다. 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빼면 끝. 그리고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홈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더 세게
감아서 문제가 될 일도 없고 간편하게 실드를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인데 실드를 올리고 내릴 때의 작동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5단계로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헬멧의 퀄리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뻑뻑한 헬멧도 있고 올리고 내릴 때 작동감이 좋지 않은 헬멧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이쪽에는 이중 실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드가 고속으로 달릴 때 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중 잠금 기능이 있어서 이쪽 흰색 버튼을 양옆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은 안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드 하나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쪽에 보통 직물로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합성 가죽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헬멧을 아무래도 면적에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사실 보풀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엔 보기에도 안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가죽 패드를 사서 상당히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빛반사 리플렉터도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피는 향균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푹신푹신한데 실제로 썼을 때도 볼에 눌리는 감각도 적당했고 상당히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땀 흡수력이 상당히 뛰어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포일러 한번 빼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HJC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고무 몰딩이 되어 있잖아요. 고무 몰딩이 되는 부분은 커버를 덧대어서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틸레이션 시스템인데 벤틸레이션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선 앞쪽에 벤틸레이션 턱 부분에 원래 하나인데 얘는 2개가 들어갑니다.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1, 2. 2단계로 조절이 되고 위에도 벤틸레이션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양 옆에 이렇게 하면 다 열리는 거죠. 실제로 달려봤을 때도 바람이 확실히 많이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땀이 좀 마르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고 안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피를 다 뗐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그 EPS 폼에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쪽이 다 공기가 흐르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배기 벤트 쪽에 보시면은 폼 안쪽으로 구멍이 3곳이 나 있어요. 완전히 뽕뽕뽕 뚫려 있어요. 바람이 완전 잘 통할 수 있게. 그리고 이쪽 배기 벤트로 이어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공간이 또 있는데 이제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자를 위한 안경 다리가 들어가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가는 공간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알파1 레드불 오틴 GP 에디션의 가격은 999,900원입니다. 단색 제품, 그러니까 솔리드 컬러는 739,000원이고요. 데칼이 들어간 제품은 839,000원, 스페셜 그래픽은 879,000원이네요. 색상은 현재 화이트, 무광 블랙, 형광 옐로, 화이트 블루, 블랙 레드, 그리고 레플리카 모델 2개, 마지막으로 레드불까지 총 8개의 컬러가 출시됐고 계속 재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파1 헬멧을 살펴보니까 HJC가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핵심작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일단은 금형을 새로 했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전반적인 퀄리티나 마감이 너무 우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인데 모토GP에 쓸 수 있는 FIM 인증까지 받았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트랙에서 고속주행을 해보지는 못했고 출퇴근을 하면서 도심에서만 착용을 하고 달려봤는데 아무래도 고속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지만 벤틸레이션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특히 좋았던 점은 시야가 진짜 좋더라고요. 도심 환경에서 주행하기에도 무리가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알파1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 뭐 스페셜 컬러도 나오고 있고 레플리카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알파11이 그랬던 것처럼 알파1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대중적으로도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파1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라이딩 기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커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